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천영훈님 그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네, 그 여기 또진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딱 보면 이제 천영훈님의 내용은 사실 단기 트레이딩 할 때 엄청나게 이제 좋은 내용인데, 직접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상승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유하는 것이 수익률이 더 이제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 분야를 보강하기 위해서 또진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천영훈님과 방식이 많이 다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다르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먼저 고백을 드리자면 네. 저는 이제 우모님이나 황공님처럼 아주 유능한 트레이더는 아니다. 다만 맞는 것 같네요. 다만 이 코인이란 시장 자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예. 이 문화를 좋아하고 문화, 예. 네, 왜 좋아하냐 두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코인이란 문화는 찐따들이 만든 대한 문화다. 네. 예. 네. 2등, 3등들이 만든 대한 문화다. 예. 네, 그래서 좋아한다. 또 하나는 0에서 출발해도요. 100을 만들어주는 시장이 코인 시장이에요. 예, 네. 네, 그 두 가지 때문에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 왜 대한문화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비트코인이 처음 생긴 이유가 이 제도권화된 금융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금융이잖아요. 그게 그 첫 백서를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토시라는 사람이 사토시. 이 제도권이 꽉 쥐고 있는 금융 문화에 문제가 있다. 음흠. 라고 시작해서 비트코인이 나왔고 소수의 몇몇 찐따들이 네.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해서 이 흐름이 시작된 건데 네. 이 흐름이 점점 커지다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문제 있어 하면서 이더리움이 나오고 이더리움 문제 있어 하면서 솔라나가 나오고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못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못을 해결하면서 또 커지기도 하고 네. 이 문화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네. 네네. 이 문화가 살아나는 모습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코인에 깊이 인투가 되어 있다라는 네.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도 코인을 처음 시작할 때 100만 원 정도로 시장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들으셨죠? 네. 네. 예.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코인을 이것저것 리서치도 해보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참여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시대가 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이제 불어나더라고요. 빠르게. 이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있습니다. 네, 들으셨죠? 네, 네. 네. 제 상상했던 큰 편인데 그거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건 아니고요. 대박입니다. 아니, 저는- 예. 네. 저는 하루살이 찐따기 때문에 제 통장에 1000만 원만 있어도 만족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이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훨씬 더 큰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시장이기 그거죠. 때문에 네. 그래서 좋아한다. 야, 죽인다. 네. 그래서 투자 스타일이 어떻게 다르시나요? 투자 스타일은요. 네. 저는 어떤 마음에 드는 문제의식을 가진 코인을 빨리 발견해서 그 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가는 스타일. 그 마음에 있는 문제 의식이 있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줄 수 있나요? 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네. 이걸 또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더리움 얘기부터 쭉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하지 네. 그렇게 말고 예. 그러면은 제가 문제의식 말고 딴 얘기를 할게요. 예. 저는 우모님이랑 다른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 우모님은 보통 하루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면서 끝내는 스타일이잖아요. 보통 예. 네, 저는 처음에 코인을 찾을 때 내가 지금 매수해서 최소 한 달 이상을 들고 갈 수 있는 코인이 뭐가 있을까? 야, 한 달이면은 크립토 쪽에서는 거의 10년 아니에요? 그쵸. 네, 그죠? 굉장히 네. 긴 시간이죠. 네. 거기서부터 리서치를 출발해서 종목을 선별하고 매수도 천천히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또 6개월 뒤에 이 코인판에 어떤 이슈들이 있고 어떤 업그레이드가 있고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 이제 계산을 해두고 염두하면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가치 투자 레벨이라고 거의 보이네요. 제가 듣기로는. 맞아요. 네. 주식 시장에서는 가치 투자라는 말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코인 시장에서 가치 투자라고 하면 좀 이질적인 느낌이. 저 사람들이 가치가 뭐가 있어 코인이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도 네. 1년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코인이라는 시장이 성숙할수록 그리고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좀 더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가진 코인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거기서 가치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 투자라는 아이디어가 코인 시장에도 점점 보편화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네. 나오신 영상을 몇 개 봤거든요. 네네. 거기서 근데 어쨌든 뭐 가치 투자든 뭐든 가장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의 추세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뭐 그렇죠. 왜냐면 네.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야지 나머지 것들도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은 뭐 아무리 뭐 문제 의식을 잘 파악한다 하더라도 다 같이 박살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그 비트코인 추세를 어떻게 파악하세요? 비트코인이 좀 천방축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가까이서 보면 얘가 하루에 10% 올랐다가 막 10%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네. 되게 걷잡을 수 없는 친구 같은 느낌이 있는데
한 발 떨어져서 보면 네. 나름 정직한 면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뭐 반감기도 있고 뭐 그죠? 네, 예. 월봉 단위로 차트를 보거나 네. 아니면 4년 주기 말씀하신 그죠. 반감기 주기로 차트를 보거나 하면 꽤나 정직하게 흐름을 지키고 있는 친구예요. 네. 아까 이제 우모님께서 시세의 연속성을 말씀하셨는데 음흠. 비트코인 차트를 켜서 월봉을 보면요. 이전 월봉에서 양봉이 찍혀 있으면 네. 그 다음 월봉이 양봉일 확률이 굉장히 높았고 아, 네. 이전 월봉에서 강한 음봉이 찍혀 있으면 그 다음 월봉도 계속 하락일 확률이 높았던 그런 친구거든요. 추세가 강하네요. 그렇죠. 추세가 굉장히 한 방향으로 강하게 나는 음흠. 네, 그런 코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4년에 한 번씩 반감기가 되풀이 되는데 네. 매 4년마다 반감기 이후에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코인 시장에 큰 바람을 일으킨 네, 그게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꽤 정직하게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힌트들이 많다. 네. 비트코인에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지난달에 양봉이었다 하면은 이번 달도 상승 추세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쵸. 아니면 뭐 이동평균선 그런 것도 좀 쓰시나요? 이동평균선도 사용하죠. 이동평균선이 보통 이제 정배열로 들어섰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네, 주봉에서 어떤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이 정배열로 들어섰을 때 네. 보통 저는 이제 매매 아이디어를 얻는 편인데 근데 저는 상승장이나 하락장이나 항상 이 장에 들어와서 참여를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짧게 트레이딩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코인 시장에 들어와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코인 시장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이 코인 시장에 들어올 만한 힌트를 어디서 얻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네. 신고점을 갱신했을 때 비트코인이 그럼 그게 지난달이네요? 지금이죠. 네. 지금 매번 비트코인의 신고점을 갱신하고 난 뒤에는 아주 큰 파동을 만들었던 사례들이 되풀이 되었잖아요. 저 1년 더 가잖아요. 그리고 그쵸. 그 1년 동안이 되게 낭만적으로 이제 푸악 하잖아요, 이게. 네네네네. 그래, 이번에도 갈 거야. 갈 거야. 아, 네. 갈 거야. 네. 그래서 사실 큰 돈을 벌어다 주는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는 지금 같은 시기 아닐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하기 전에 그 작은 이야기들, 뭐 주봉 단위 이야기, 일봉 단위 이야기는 그냥 작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고 지금부터는 이제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인데 이제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한 이후에 진짜 본격적인 추세가 시작되니까 지금만큼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기 좋은 때는 또 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장인이나 바쁘신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돌파하면은 그때부터 한 6개월, 1년 열심히 하시고 그쵸. 다시 꺾이면은 이제 본업에 종사하시다가 네. 다시 역대 최고 돌파하면 다시 들어오고 이런 방법이 있네요. 맞습니다. 아주 네. 심플하네요. 네. 죽인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비트코인 상승 추세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주도 섹터를 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 어떻게 하세요? 코인 시장의 큰 흐름, 큰 섹터를 결정할 수 있는 코인들이 사실 몇 개 안 돼요. 네. 다들 알고 있는 비트코인, 예. 또 이더리움, 음흠. 또 뭐가 있을까요? 솔라나? 솔라나 정도? 예. 이 정도 친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매년 한 번씩 큰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거든요. 이더리움. 네, 네. 네, 지난번에 무슨 머지인가 뭐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 2023년 초에 더 네. 머지라는 업그레이드를 진행했고요. 네. 또 올해 초에 덴쿤이라는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는데 네, 뭐요? 덴쿤이라는 네, 업그레이드. 그것도 뭐야? 네, 네, 예, 예,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이더리움 생태계나 어떤 코인 전체 생태계에 큰 문제의식이 발견됐다라는 거가 대다수의 개발자들에 대해서 지목되었을 때 네. 그 문제의식을 수정하기 위해서 네. 고치기 위해서 그런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힘 있는 사람들이 네. 문제라고 시작하는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시장의 중심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더리움은 뭐 저도 이제 빈약한 지식이긴 하지만 네. 이제 POW라는 방식을 썼는데 그거 전기 너무 먹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쵸. POS로 옮겼고 네, 네, 이거 너무 네. 느려 빠지지 않느냐 해가지고 뭐 확장성 뭐 이런 거 개선하고 뭐 이런 거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더리움 2023년 더 머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원래는 그래픽 카드를 내가 전기를 소모해서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방식이었다면 그 위에는 많은 양의 이더리움을 예치해두기만 하면 새로 발행된 이더리움을 받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죠. 패러다임이. 네. 그러면 이렇게 바뀐 패러다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시할게요라고 하는 코인들이 그 뒤에 속속들이 나왔어요. 네, 네. 네, 그러면 그 더머지라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니까 이 바뀐 패러다임 위에서 사업을 하는 코인들, 프로젝트를 여는 친구들이 주목을 받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그 전부터 세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머지 하기 전에 그 머지가 끝나면 그 스테이킹 관련 코인들이 엄청 오를 것이니까 그거 한 10개 분산 투자 해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네네네. 실제로 팬들이라는 코인이 있는데 팬들. 네. 네, 팬들이라는 코인이 더머지 업그레이드 전에 가치에 비해서 지금 1년 동안 100배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들으셨죠? 100배. 예. 이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버는 겁니다. 네, 네, 네. 네, 그 팬들이라는 코인도 그 이더리움의 채굴 방식이 바뀌면서 그 작동 방식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네. 코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도 섹터는 뭡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의 시장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뉴스가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4월은 아무래도 반감기? 그렇죠. 네.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언론들이나 트위터나 블로그나 이런 곳에서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될 텐데 네. 그러면 비트코인 생태계에 달달달 매달려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네.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세울 수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네. 최하수는 비트코인 반감기 오면 비트코인이 오르겠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고수의 생각은 좀 다르겠죠, 그죠? 그거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뭐 네.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들은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000조에 달하잖아요. 예. 네. 근데 그 2,000조를 다시 활용하는 시스템은 지금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 네. 자금을 유동성으로 활용한다거나 음흠. 이런 식으로 금융은 통째를 돌린다고 표현하죠. 그죠. 네. 그런 게 일반적인 금융시장 행태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식으로 2차 활용이 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극소수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겨서 그 담보 자산을 그 담보로 발생한 유동성을 또 코인 시장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런 거는 비트코인 생태가 비트코인 테마 관련 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언급이 많아질수록 그런 테마 코인에 대한 언급이 많아질 수 있고 그런 테마 코인들이 돈이 조금씩만 흘러 들어가도 팬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시가총액이 촥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사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걔가 뭡니까? 오케이. 아버지 상관없고. 네. 예를 들어 스택스 같은 코인이 그죠. 있어요. 스택스는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네네. 네, 스택스가 네. 가장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의 어떤 유동성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고 또 재밌는 게 스택스 하자. 스택스. 네. 지금 이쪽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 코인이 몇 개 없어요. 네. 그래서 더 추리기가 쉬운 면이 있어요. 이더리움 쪽은 아무래도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비트코인은 워낙 무겁고 비싸고 느리기 때문에 네. 그 체인을 활용한다는 게 그래서 이쪽 위에서 사업을 하는 팀이 많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반감기를 맞춰서 이제 블랙록도 들어왔겠다. 예. ETF도 열렸겠다. 네. 우리 진짜 비트코인에서 큰일 한번 해보자 하면서 네. 사업을 열고 있는 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팀들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서 아마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반감기가 4월인데 네. 지금 당장 주도 섹터 아니라도 이건 조만간 갈 수밖에 없는데 뭐 이런 거 있나요? 이건 조만간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솔라나 생태계의 중대한 변화, 중대한 뉴스가 앞으로 어떤 것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4월은 뭐 비트코인 반감기 봐야겠죠. 그리고 5월, 6월, 7월 연속으로 이더리움 ETF 테마를 봐야 돼요. 네네. 네, 이더리움 ETF도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블랙록의 수장인 레리 핑크라는 분이 네.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고 난 이후에 자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 코인 시장이 가진 굉장히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무형의 가치를 자산화 시켜주는데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RWA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요새. 예를 들어서 RW가 뭐죠? 리얼 월드 네, 에셋이라고 RWA가 해서. 리얼 월드 에셋의 이제 준말인데요. 네. 그러니까 토큰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토큰들이 이제 토큰 내에서만 운송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뭐 부동산, 예. 그다음 금, 네. 아니면 채권 이런 실물 자산에서 움직이는 실물 시장에서 움직이는 자산들을 토큰화해서 네. 이 토큰 시장에서 거래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RWA의 기조인데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그 문제 모르겠는데 부동산은 사실 이게 되게 좋잖아요. 사실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수천조의 돈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건데 네네. 사실 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빌딩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뭐 빌딩을 예를 들면 이제 뭐 10,000개 토큰으로 잘라가지고 이거 한 개 사면 내가 저거 0.02%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그렇죠. 유동화가 엄청 좋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 ETF를 통과시켰으며 네. 앞으로 이더리움 ETF를 통과시킬 레리 핑크라는 그 귀인이 음. 이 RWA라는 섹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자산이 앞으로 토큰화 될 것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RWA 섹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네. 또 이더리움 ETF 승인이 이 RWA의 단초가 될 것이다라는 발언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쪽 시장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리 핑크는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는 것이 시간 문제라고 왠지 보는 것 그쵸. 같고요. 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 끝나냐고? 네. 나 내가 몰랐는데. 사실 저는 이거 반만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오케이, 여러분 이더리움 ETF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돈. 상상하는 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죽인다. 늘 그거 궁금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그 소스와 이런 걸 접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뉴스를 안 보거든요. 저는 이제 금융 뉴스도 안 보고 사실 제가 보는 건 바둑 뉴스랑 최신 뉴스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장난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런 코인 뉴스를 도대체 어디서 접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코인 시장이
굉장히 빅마우스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를 꽉 쥐고 있는 소수의 빅마우스들, 네. 그리고 트위터 생태계를 꽉 쥐고 있는 소수의 빅마우스들, 이 사람들이 많이 좌우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섹터에 대해서 이 대다수의 빅마우스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럼 그게 맞는 거죠. 하면 네. 웬만하면 맞아요. 예, 우리 네. 형국님도 그 이제 콘트 하실 때 네. 되게 저명한 투자자들의 트위터에서의 관점 많이 참고하시잖아요. 그죠. 예, 네. 비슷한 이야기인 것 그 같아요. 마크 미너빈이랑 뭐 그런 네, 아저씨를. 네, 예, 네.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카톡방, 네. 텔레그램방 그런 데서 나온 이야기는 거의 이제 유동성의 마지막 출구 직전인 경우가 많지만 네. 그 트위터에서 소수의 그 패권을 쥐고 있는 빅마우스들의 이야기는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트래킹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트위터의 그 슈퍼 인플루언서들 걔네들을 찾아내가지고 걔네들이 계속 뭐만 하고 있나 그거 봐야 되는군요. 네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결국에 시세로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아, 그죠, 그죠. 그게 올라야지. 아무리, 예.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좋은 게 아닌 거니까. 그렇죠. 네, 결국에는 시세가 모든 걸 말해주는데 네. 그런 빅마우스들의 이야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는 코인을 더 매수하게 해주는 거. 아, 그죠. 네, 더 매수하거나 시세가 안 꺾이게. 네, 더 매수하게 해주고 더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런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그 트위터의 이런 빅마우스들이 대충 이제 이러면 뭐 RWA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게 오르겠군 하는데 그쵸. 실제로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짜 한번 뭐 거래량 터져가지고 뻥 올라갈 때 이제 그때 매수하는 뭐 그런 방법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네. 네. 주도 섹터 코인의 일정이나 이벤트를 보고 투자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제 네. 뭐 그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ETF 출시라든지 뭐 그 업그레이드 뭐 그런 거를 보고 그럼 이제 그 이벤트나 일정에서 관련돼 가지고 가장 좀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코인 이런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쵸. 네, 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뭐 내년 초에 예정되어 있다. 네. 올해 말에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왜 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네. 또 이 아래 단에서는 어떤 코인들이 이 업그레이드에 맞춰서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미리 파악을 하고 매매 아이디어를 세우는 거죠. 네. 이 모든 정보도 주로 이제 그 트위터 그 빅마우스를 통해서 접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출발은 보통 거기서 하는 편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많이 참고하는 거는 바이낸스나 코인마켓캡에 네. 섹터별 시가총액을 정리해주고 그래프로 표현을 해줘요. 맞아. 거기 228개가 있잖아요. 섹터가.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AI 섹터의 전체 시가총액이 네.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 라는 예, 걸 예. 차트로 보여주기도 하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RWA 섹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보통 그런 호재나 이벤트가 붙어 있는 친구들이 그 시가총액 차트 상에서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러겠죠. 예.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이벤트나 호재라고 할지라도 그 차트에서 흐름이 안 나오면 좋은 게 아닌 거고 그렇죠. 내가 별로 중시하지 않았던 이벤트라도 차트에서 뭔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다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슈퍼스타 빅마우스 중에서 그 톱 1, 2, 3은 개인적으로 누구세요? 지금은 레리 핑크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블랙로크 아저씨. 네, 예, 블랙록의 레리 핑크라고 생각하고 예. 혹시 그래 돈이 10조 있으면은 뭐 그래 나도 짱이지. 예, 그렇지. 네. 예, 그렇죠. 그 다음을 꼽자면 10조 불. 예.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이 아, 알죠. 네. 그 이더리움 만든 아저씨. 이더리움을 예. 만든 사람인데 원래 그 사람이 특정 섹터나 특정 종목을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침이 없는 편이었어요. 예. 근데 원래는 좀 이제 절제하는 느낌, 이제 좀 횟수를 절제하는 느낌이었는데 요새는 막 지르더라고요. 그 이분이 지금 그러면 X에서 파캐스터로 넘어가신 맞아요. 거예요? 아, 네. 예. 네. 그 예, 친구 참고로 파캐스터라는 새로운 그 SNS가 생겼고요. 그거 코인 기반이죠, 그죠? 그게? 맞습니다. 네. 네, 네. 비탈릭 부테린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빅마우스이기 때문에 아니 뭐 이더리움 만든 사람인데. 네,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을 언급하면 뭐 며칠간은 그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하입이 유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이 이제 그 뭐 X나 파캐스터 이쪽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하면 그때 와 들어가도 한 6일 정도 먹을 수 있는 거네요. 6일, 7일. 뭐 그렇죠. 네, 장기적으로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6일치를 장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이런 쪽에서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실제로 많은 개발자들이 거기로 모여들어서 뭔가 개발을 해내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점점 그쪽의 섹터가 커지는 거죠. 코인기 예수 비슷한 거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쪽으로 갑시다. 네. 양떼 가는 거 이렇게. 예. 그럼 세 번째 누구예요? 세 번째는 개인이 아닌데요. 바이낸스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아, 바이낸스. 그러니까 바이낸스 X에 가가지고 바이낸스가 뭘 올리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이낸스가 이제 X는 아니고 본인들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리서치 리포트를 올려요. 아, 맞아요. 그죠. 네. 네네. 본인들이 지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테마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네. 이 테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아, 하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보통 바이낸스에서 찍은 종목, 바이낸스에서 언급한 테마들은 또 비탈릭 부테린의 언급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주목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그럼 그게 한마디로 이제 하루 이틀 끝나는 테마가 아니라 이제 천천히 3개월, 6개월, 1년 가면서 이제 그 관련 코인들이 쫙쫙 오르고 이런 가능성이 있네요. 그쵸. 제가 팬들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도 네. 바이낸스가 팬들이 바이낸스 상장하기 이전부터 네. 그 팬들이 가지고 있는 테마의 강력함에 대해서 주로 언급을 했고 어. 리포트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야, 이게 보통 그 주식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 그거 보고 투자하면 다 박살나는데 네. 이 코인 그 리서치 리포트는 끝발이 있네요, 그게. 이게 네. 조금 주식 시장이랑 다른 것 같은 게 네. 어쩔 수 없이 구조상 대형 거래소가 가지는 파워가 상당한 시장인 것 같아요. 아, 그죠. 예. 네네네.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소위 잡코인이 대형 거래 상장한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뻗어가는 그쵸, 거잖아요, 이게. 그쵸. 예. 네네네. 또지님도 당연히 이제 승률이 100%는 아니실 것 같은데 네.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리스크 관리를 못해서 제가 지금 아니 돈이 어차피 상상을 초월해서 좀 많으면 리스크 안 해도 되겠다. 아, 저는 뭐야? 100억이 사라져. 내일 벌지 뭐. 네, 제가 리스크 관리를 아직 못해서요. 저 성장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네. 그냥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 화랑일 때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요. 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한 발 물러설 줄 알아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마자. 네, 네.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아니에요. 연구를 해야죠. 연구. 네, 네. 뭔가 리서치를 해야 되고. 근데 그럴 때 사실 근질근질 할 거예요. 내가 연구를 네.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았는데, 근데 자기 이제 이런 개떡장이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네요. 근데 그쵸. 그게 어렵죠. 기다리는 거. 근데 코인 시장이 제가 아까 0에서 100을 만들어준 시장이라 했잖아요. 네.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락장일 때 할 수 있는 재밌는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건 또 뭐예요? 아까 제가 쇼? 네? 네. 쇼스는 아니고요. 네. 코인이 그 에어드랍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아, 그죠.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네. 이 비상장 주식에서 비상장 기업에서 상장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네. 그 회사를 키워야 되잖아요. 네. 덩치를 키워야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고 뭐 제품을 사용해야 되고 매출이 찍혀야 되고 그런 식으로 성장했을 때 네. 상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코인 시장도 비슷하게 돌아가거든요. 크립토에서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 나왔다, 네. 새로운 코인이 나왔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아이템을 활용해보고 그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점점 그 주목도가 높아질수록 바이낸스나 OKX 같은 대형 거래소에서 그 코인을 상장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프로모션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우리 홈페이지에 와서 우리 제품을 사용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거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려면 여기 지갑을 연결해서 이렇게 온체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나중에 열심히 하시면 저희가 저희 코인을 좀 드릴게요. 네. 이게 에어드랍의 기본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래 이 코인이 지금 가치가 별로 없어도 나중에 바이낸스 가면 100불 된다. 이게 생각할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락장에는 보통 이런 에어드랍 자금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아, 네. 대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하락장에 이런 새로운 플랫폼이나 새로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지갑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미래의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쌓아두는 거죠. 하락장에는. 네. 보통 그런 이제 신규 프로젝트들은 하락장에 런칭을 하기보다는 상승장에 자기들이 토큰을 런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야지 그쵸. 내가 런칭한 다음에 얘가 위로 올라갈 테니까. 네. 네. 하락장에 막 사람을 모아놓고 네. 상승장에 대형 거래소 상장을 시키면서 토큰을 런칭하는 거예요. 아, 그럼 한마디로 하락장에는 미래 에어드롭을 준비하는 거네요. 그렇죠. 어. 네네네. 이건 전혀 몰랐네요. 그리고 사실 그런 거 요즘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 유튜버 중에서 내가 에어드롭만 해서 몇억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 하락장에 그 거의 모든 에어드롭에 다 참가하신 거예요?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네. 생각보다 힘들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큰 돈을 버는 게 왜냐면 잘 들으세요. 네. 왜냐면 이 에어드랍이라는 시장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고 저도 잘 몰라요. 네, 안다고 해도 이게 워낙 이제 귀찮고 성가신 작업이기 때문에 네. 들어와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단적으로 뭐 저만 해도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퇴근하고 나면 하루에 30분 정도씩 에어드랍 작업을 하고 그냥 뭐 네. 이렇게 하는데 올해 1분기에만 에어드랍으로 수익이 5천만 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5천만 원 수익 와우. 네. 근데 그 5천만 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인 시간과 비용이 시간은 좀 썼죠. 근데 네. 비용은 거의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정도를 한 몇 개월 정도 하셨다고요? 뭐 한 3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고 이제 5천만 원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야. 그리고 사실 이게 에어드롭 받은 코인 중에서 재수가 좀 그 중에서 10배, 100배 가는 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많죠. 네. 네, 그럼 그 5천만 원이 그러니까 그냥 에어드롭만 받은 가치가 5천이라는 거죠, 대충.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게 진짜 재수 좀 5억, 10억도 갈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 미국 유튜버들이 나 이제 에어드롭으로 10억 벌었다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그 사람들은 시간을 좀 더 많이 쓸 수 있잖아요. 훨씬 더 하루에 많이 30분이 썼겠죠. 아니라 뭐 하루에 4시간 네. 이렇게. 예. 그 전업으로 이걸 하시는 분도 요새는 많이 나오고 전업 계시고. 에어드롭. 예. 네네네. 하긴 그거 리스크가 없잖아요, 사실. 왜냐면 리스크가 이제 없죠. 코인을 그냥 받는 거니까 없는 거여서. 네네네. 들으셨죠? 예. 근데 그러면은 그 에어드롭 정보도 어디서 찾아요?
에어드랍 정보는 네. 역시 트위터에서 찾습니다. 맞다. 거기서 키 인플루언서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watch out 하면서 이제 뭐 get the coin coming 하면서 이제 그래서 홈페이지 가가지고 게임 이거 두들기면은 이제 뭐 코인 에어드랍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비탈릭 부테린 네. 그 사람이 이제 팟캐스터라는 SNS에서 언급을 했잖아요. 예. 그 팟캐스터도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코인을 줄게요라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네. 비탈릭 부테린이 그 팟캐스터를 언급하고 난 뒤에 거기 서비스에 들어가서 에어드랍 작업을 하신 분들은 꽤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뭐 디젠 코인 같은 거 받은 건가요? 그렇죠. 네, 디젠 코인이 거의 50배 상승을 했죠. 그 이후로. 몰리. 예. 그죠. 아마도 그분들은 그 팟캐스트에 먼저 빨리 들어가가지고 이제 딱 자리 잡고 앉아 있으면은 그분들한테 디젠 코인이라는 거를 에어드랍을 해줬는데 그 디젠 코인이 50배 빵 갔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보통 그분들은 그럼 디젠 코인을 어느 정도 받았나요? 그 에어드랍 받을 때? 그거는 얼마나 참여했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적게 받아도 하나로 500만 원 이상의 가치는 받으신 것 같고요. 그럼 그게 50배 됐으니까 2억 5천이 된 거네요? 그건 아니에요. 왜요? 그러니까 가치가 오르고 난 뒤에 받아가지고. 네네네. 가치가 오르고 난 뒤에 그냥 뭐 똑같아요. 트위터에서 좋아요 누르고 리트윗하는 것처럼 네. 팟캐스트에서 좋아요 누르고 리트윗하고 그냥 이런 간단한 작업을 했는데 50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죠. 근데 좀 더 많이 참여하신 분 가가지고 심지어 글도 막 쓰고 이제 그쵸, 맨날 그쵸. 이제 손 두 개로만 이제 리트윗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럼 몇 천만 원씩 받겠네요. 몇 천만 원씩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게 50배는 모르지만 한 10배는 받네요. 주인다 들으셨죠 이게? 야, 세상에 이렇게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나부터 일단 할투로 접. 알겠습니다. 이게 엄청나네요, 진짜. 이게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거 말고 다시 그러면 에어드롭이라는 거는 진짜 그 무에서 유를 받는 거라서 리스크가 제일 없기는 한데 그 대신 내가 뭔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뭐 이상한 게임도 해야 되고 무슨 뭐 듣도 보도 못한 SNS 서비스 가가지고 뭐 리트윗하고 라이크하는 척하고 글 쓰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건데 좀 작은 거래소 또는 비상장 코인 거래소 뭐 유니스왑 이런데 상장된 코인 중에서 얘가 이제 대형 거래소로 옮겨간다라고 하면은 걔가 빵 뛰잖아요, 사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그 대형 거래소 상장한 후에도 몇 배 또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얘네들 네. 어떻게 찾아요? 그거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네. 아까 제가 바이낸스 리포트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바이낸스 리포트가 전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바이낸스 리포트에서 언급하는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럼 걔네들이 나중에 바이낸스 올 가능성이 없죠. 바이낸스가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니까. 네, 바이낸스에서 언급하지 않은 코인들에 비해서는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바이낸스가 왜 그 코인들을 언급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은 섹터에 겹쳐있는 다른 코인들이나 그 코인이 가진 문제의식에 대해서 또 공통점을 가진 코인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바이낸스 리포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코인들 중에서 나중에 바이낸스에 성장될 가능성도 있고 그 놈과 이제 비슷한 놈들도 뭐 상장이 되든지 아니면 최소한 같이 따라 올라주든지 이거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야, 이게 되게 신비로운 시장이네. 네. 난 역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어. 진짜 나중에 에어드롭 책만 써도 되게 재밌다. 네. How I made $10 billion by getting airdrop. From zero. From zero to 10 billion in 6 months. 이런 죽인다. 이 세계는 무궁무진하네 진짜. 맞습니다. 진짜 오늘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 세계에 대해서 이제 어렴풋이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야 세상에 돈을 이렇게 쉽게 벌 수 있다니. 여러분 이게 들으셨죠? 이게 물론 아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빙산의 일각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일각만 좀 뒤져도 이제 나머지 빙산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저도 이제 빨리 바이낸스 리포트 그거 제가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데 읽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텔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코인의 신이 존재하는가 고민한 적이 있는데 사토시 아저씨는 어디인지 모르니까 이제 무테린을 이제 코인의 신으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네, 아무튼 여기 바쁜 시간 내주셔서 출연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유익했으니까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 해주실 거고요. 싫어요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